너도 달달한 거 좋아하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하지만 며칠 뒤 검사 결과지를 본 순간 내가 만든 독이 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거실 한가운데 유리 테이블 위엔 내 손때 묻은 사탕병이 놓여 있었어요. 반투명 병 안에는 붉은빛 도는 홍삼 캔디가 반쯤 비워져 있었죠. 나는 늘 그걸 손님 올 때마다 내놓곤 했어요. 몸에 좋은 거야, 한 개씩 먹어. 습관처럼 말하던 그 문장이 이제는 내 입에서도 쓴맛이 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캔디를 꺼내려다 이상한 걸 봤어요. 며느리 지수가 서재 문 앞에서 내 사탕병을 들고 있더군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병 하나를 열었어요. 희미하게 흰 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날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지수야, 그게 뭐니? 내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나 자신이 놀랐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은 얼굴로 병을 움켜쥐었어요. 어머님, 이건 그냥 캔디 먼지 털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의 손에서 사탕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병 입구에서 미묘한 약 냄새가 스쳤죠. 내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휘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며칠째 잠이 안 오셔서 걱정돼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그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죠. 그 뒷모습이 유난히 급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사탕병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내 옆엔 유산정리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지난주 변호사가 와서 도장을 찍고 간 그 서류들. 큰아들 목, 둘째 며느리 목, 손주 교육비까지 세세히 나눠둔 그 종이들이 이제는 종이 조각처럼 보였어요. 문득 그날 지수가 말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재산 같은 건 형님이 다 알아서 하게 두세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만 계세요. 그 말이 그렇게 부드러워서 나는 고마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편하게란 말이 유난히 길게 맴돌아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그녀의 낮은 허밍이 들렸어요. 나는 조용히 테이블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 가루는 분명 약이었어요. 병 밑바닥에 아주 얇게 달라붙은 흰막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돌아와 웃으며 내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홍삼차예요.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나는 잔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녀의 손톱 밑에는 여전히 희미한 흰 가루가 묻어 있었거든요. 잔을 내려놓고 나는 일부러 사탕병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나 이거 참 좋아하잖니. 오늘은 이거 하나 먹고 잘래.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나는 천천히 뚜껑을 열고 가루가 묻은 사탕을 하나 집어들었죠. 어머님, 그건 나중에 드세요. 왜? 내가 손수 닦아준 거잖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다가 사탕을 천천히 돌려 그녀의 손에 쥐어줬어요. 너도 달달한 거 좋아하지?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웃었죠.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손끝엔 홍삼향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사람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도 괜찮아. 내가 내 아들 앞에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테니.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녀가 손에 쥔 사탕은 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웃었죠. 밤이 깊었어요.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창문을 스치며 흔들렸죠. 나는 불을 끄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탕병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지수가 손대지 않은 홍삼 캔디가 반짝이고 있었죠. 아들 민재는 출장 중이었어요. 이 집엔 나와 지수 둘뿐이었죠. 그녀는 방 문을 닫은 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저 문 안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손끝으로 유산 서류를 넘기며 나는 속삭였어요. 사람이 늙으면 재산보다 믿음이 더 무겁단다. 그 말은 마치 내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죠.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좀 안 와서. 내가 준 차 때문인가 봐. 내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 네. 내일은 꼭 주무세요. 그녀는 다시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밑 지수가 쓰던 작은 약통이 눈에 띄었어요. 디아제팜, 잠이 안 올 때 먹는 약. 의사 처방전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약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어요. 내가 착각한 게 아니구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이상하게 차가운 평온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민재라는 이름이 떴어요.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죠. 엄마, 요즘 지수 잘 도와드리지? 그럼. 착하지 뭐. 요즘 회사 일로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유산 정리하신다고 들었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 끝냈어. 이제 정리할 일만 남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그때 내 방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지수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민재가 전화했어. 남편이요? 뭐라던가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래요, 잘해야죠.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며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나는 문을 바라보다가 사탕병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내 방 책상 위로 옮겨두었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몇 장 유리창에 붙었다 떨어졌죠. 그때 문득 내 손에 닿은 사탕병의 표면이 끈적했어요. 손끝에 남은 그 감촉은 단순한 설탕이 아니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지금 이 사실을 민재에게 말한다면 그는 지수를 믿지 않을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결국 나를 치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이 미칠 때쯤 문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지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탕병을 들고 살짝 뚜껑을 열더니 가루를 다시 털어냈어요.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뒤에 섰죠. 그거 그렇게까지 닦을 필요는 없을 텐데. 지수는 비명을 삼켰어요. 어머님 놀라게 하셨네요. 아냐, 내가 열심히 청소하는 게 고마워서. 나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수는 내 표정을 읽지 못한 채 병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진짜 주무세요. 그녀가 사라진 뒤 나는 천천히 그 병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 다른 서랍 속에서 똑같은 홍삼 캔디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엔 깨끗한 사탕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두 병을 나란히 세워두며 나는 속삭였어요. 내가 먼저 손댈 줄은 몰랐지? 그 순간 시계가 자정을 알렸어요. 낡은 벽시계가 땡 하고 울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처럼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식탁 위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미역국,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한쪽 구석엔 어제 그 홍삼 캔디 병이 있었어요.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다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웠죠.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 고맙다. 오늘따라 내 얼굴이 밝네. 좋은 꿈을 꿨거든요. 그녀는 내게 숟가락을 건넸어요.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식사 중에도 지수의 시선은 계속 내 입가를 스쳤어요. 어머님, 입맛 없으세요? 괜찮아. 홍삼 캔디 하나 먹으면 입이 개운해지지. 내가 병을 집어들자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나는 일부러 천천히 병 뚜껑을 열었어요. 이건 몸에도 좋고 마음도 풀려. 내가 닦아줬잖아. 그리고 하나를 꺼내 입안에 넣었어요.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어머님, 그거 어제 거 아닌가요? 어제 거? 무슨 소리야. 이거 다 똑같은 거잖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일부러 사탕을 혀끝으로 굴리며 웃었죠. 달구나. 역시 홍삼 맛이 제일이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녀는 급히 물컵을 내밀며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님, 물 좀 드세요. 괜찮아, 잘 녹는다. 그녀의 시선이 병으로 향했습니다. 병 속엔 사탕이 반쯤 비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건 어젯밤 내가 봤거든 깨끗한 병이었어요. 몇 분이 지나자 지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나를 바라봤죠. 어머님, 혹시 그거? 응, 그거 내가 닦던 병 맞지? 나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식탁에 손을 짚었어요. 어머님 설마. 왜? 무슨 생각하는 거니? 나는 천천히 물컵을 들어 그녀 앞에 놓았죠. 너도 하나 먹을래? 내가 닦은 거니까 믿을 수 있잖아.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어머님이 요즘 불면증 있으시니까. 그래서 나를 재우려 했니? 아니면 영영 재우려 했니?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식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는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였죠. 나는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아니야, 그냥 아침 준비하다가 얘기 좀 했지. 민재는 의아한 얼굴로 식탁을 바라봤어요. 홍삼 캔디까지 드셨어요? 그거 어제 새로 사온 거죠, 지수야? 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는 내 옆에 앉아 웃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어머니 건강 챙긴다고 일부러 수입 캔디 찾은 거예요. 고맙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 참 고맙다.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는 사이 나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이 밥 먹은 게 얼마만이냐? 달구나, 참. 창밖에 햇살이 반짝였어요. 그 안에서 내 웃음과 지수의 떨림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집 거실 한켠에는 변호사와 큰아들 내외까지 모여 있었어요. 공기부터 달랐죠. 서류 냄새, 차가운 잉크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속내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머님 유언장에 따라 분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어요.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지수는 내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자꾸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죠.
큰아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런 절차를 왜 서두르셨어요? 건강도 아직 괜찮으신데요. 나는 미소만 지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미리 정리해두면 편하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택과 예금 전액은 장남 상훈 씨에게, 지분 일부와 상속금은 차남 민재 씨 부부에게, 그리고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 한 채는 추후 기부로 돌린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간 지수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어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기부요? 저희는 그걸 관리하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요. 그랬지.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내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어요. 민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람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 나는 잔잔히 웃었지만 그 웃음 밑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죠. 지수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알 거예요. 내가 왜 바꿨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글쎄다. 내가 한 건 나도 다 모르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그래, 날 재우려 한 것도 나를 위한 거였겠지.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민재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어머님이 요즘 불면증 있으시니까 제가 수면제 가루를 사탕에 묻히라고. 내 말이 조용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변호사가 숨을 삼켰어요. 민재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죠.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라니까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내 앞에 놓인 사탕병은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병을 들어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어제 약국에 가서 성분 검사 의뢰했어. 결과는 곧 나올 거야. 그 말에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건 결과가 알려줄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오래 살아서 사람 얼굴에 진심이 언제 꺼지는지 안단다.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의 손이 식탁 밑에서 가늘게 떨렸죠. 지수는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살짝 피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지수를 무너뜨렸어요. 잠시 침묵.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어요. 그럼 절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뜨고 나서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죠. 테이블 위 사탕병이 그 빛을 받아 유리처럼 반짝였어요. 나는 손끝으로 병을 톡 건드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지수야. 혼잣말 같았지만 어디선가 흐느낌 같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계단 위 지수가 서 있었죠. 눈가 번진 화장 사이로 그녀의 눈빛은 무너진 아이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미움은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닮았어. 누구를요? 나는 시선을 떨궜죠. 너희 시아버지.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그녀의 입술이 말라붙었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어요. 마당의 감잎들이 부서지듯 날렸죠. 나는 서재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나와 웃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어린 민재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미소가 아직도 선명했죠. 지수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요, 저를 왜 닮았다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내가 웃을 때 그 눈빛이 똑같더구나.
계산하고 속이고 결국엔 나를 이용하려던 그때 그 사람 눈빛. 그건 너무하시네요. 그래. 하지만 난 한 번 속은 사람이지. 두 번은 안 속아. 지수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어머님을 속인 적 없어요. 전 그냥 남편을 지키고 싶었어요. 지키고 싶었으면 나한테 독을 택하진 않았겠지. 그건 그냥.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어요. 둘이 또 무슨 얘기 하세요? 그는 내 손에 들린 사진첩을 봤죠. 아버지 사진이네요. 그래, 내 아버진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지. 나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근데 사람의 매력은 때로는 칼보다 더 위험하더라. 민재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건 빚이었어. 회사도 사람도 마음도. 난 그 빚을 갚느라 평생을 보냈지.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 눈을 보니까 그때가 다시 돌아오더라. 지수가 그 말을 듣자 눈을 떨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셨는지 몰라요. 몰랐을까? 나는 사진 한 장을 넘겼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내 남편과 그 옆에 선 여자가 있었어요. 저 여자 누군지 알아보겠니? 지수는 사진을 보고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내 어머니야. 그녀는 숨을 삼켰죠. 그럴 리가.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 회사의 비서였고 그때 그 여자였지. 그 사람이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 민재가 굳은 표정으로 지수를 봤어요. 지수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 성씨를 보고도 모를 리가 없잖니.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신 거예요? 싫었던 게 아니라 무서웠어. 내가 그 사람처럼 나를 무너뜨릴까봐.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감싸주었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고 지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럴까? 근데 사람의 피는 쉽게 변하지 않아. 난 그걸 믿고 싶지 않지만. 지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번진 눈물이 반짝였죠. 저는 제 어머니와 달라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그분 그림자로만 보셨네요.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지. 내가 진심이라면 언젠가 증명될 거야. 그럼 지금 증명할게요. 지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서더니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들었어요. 어머님 유산, 제목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랑 어머님 두 분이 진짜 가족이길 바라요. 그게 제 증명이에요.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울렸어요. 민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어요.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몰라도 돼요. 나 잠시 집 나가 있을게요. 그녀는 웃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어머님은 편히 주무세요. 약 없이도.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나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닮았지만 다르구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날 저녁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지수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서랍도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녀가 정말 떠난 거였죠.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금이 간 유리처럼 흔들렸어요. 그 애가 떠난 건 자기 선택이야. 그럼 왜 이렇게 허전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수건으로 사탕병의 먼지를 닦았죠.
그냥 정리된 거야. 늦게 온 진실은 늘 이런 식이지. 그때였어요.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김 여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봉투를 내밀었죠. 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 위엔 한 줄,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검출 성분 없음.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나는 눈을 들어 변호사를 봤어요. 없다니 무슨 뜻이에요? 홍삼 캔디에선 수면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없다고요? 그럼 엄마가 잘못 보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지수가 했던 말들이 얽혀들었죠. 어머님이 요즘 불면증 있으시니까 약 없이도 편히 주무세요. 손끝이 서늘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다른 약을 섞으신 건 아니시죠?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죠. 그날 밤 내가 바꿔둔 사탕병. 그 안에 든 건 내가 먹던 불면증 약과 섞인 사탕이었어요. 약국에서 받은 디아제팜 그 조각들을 내가 헷갈린 거였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설마.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난 분명히. 눈앞이 희미해졌어요. 손에서 사탕병이 떨어지며 유리 소리가 났어요. 홍삼향이 공기 중에 번졌죠. 민재가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았어요. 엄마, 그럼 지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애가 나를 구한 거였나? 입술이 굳어가며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낯익은 발소리. 지수가 돌아왔어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약봉투 병원에 두고 오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어요. 그 안엔 내가 깜빡하고 버리지 않은 약봉투와 처방전이 들어 있었죠. 이거 어제 드시려던 거잖아요. 제가 약 대신 사탕 드리려던 건 그 약 부작용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수면제랑 홍삼을 같이 드시면 심장이 약해질 수도 있어서요. 민재가 나를 돌아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가슴 안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지수는 내 앞에 서서 잔잔히 웃었어요. 어머님, 전 이제 오해 풀렸으니까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병을 들었어요. 유리 속에서 빛나던 홍삼 캔디가 오늘따라 더 붉게 보였어요. 그 안에는 내가 만든 오해와 두려움,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뒤섞여 있었죠. 내가 독을 만든 거였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감입 하나가 유리창에 붙었다가 천천히 떨어졌죠.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못했어요. 책상 위엔 약봉투, 유산 서류, 그리고 반쯤 비워진 홍삼 캔디 병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창밖에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속에 오래 묵은 내 오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이 살짝 열렸어요. 지수가 조용히 들어왔죠.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내가 준 약 덕분에 이제는 자야겠는데.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머뭇거리다 내 앞에 앉았어요. 저 아까 검사 결과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도 들었어. 내가 잘못 봤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이면. 그 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어요.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아프게 파고들었죠. 지수야. 네. 사람이 나이 먹으면 미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온단다.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속을까봐 겁이 났어. 그거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실까봐 그래서 자꾸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 작은 손이 내주름진 손등 위에 올랐어요. 근데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저 아직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는 눈을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번진 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속에서 내 젊은 시절의 나를 봤어요. 두려워서 먼저 벽을 쌓던,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뒤돌아서던 내 모습이 내가 그 사람처럼 될까봐 겁냈지. 근데 너는 달라.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지수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내일 유산 정리 다시 하세요. 저희 몫은 없다고 하셔도 돼요. 대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뭔데? 우리 가족 사진 한 장만 다시 찍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눈이 시렸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사진 찍자. 진짜요? 그래. 이번엔 내가 가운데서. 지수가 잠시 웃더니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나는 불렀어요. 지수야. 그녀가 뒤돌았어요. 미안하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번졌어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조용히 홍삼향이 남았어요. 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장을 꺼냈어요. 기부 예정 부동산 취소. 그 옆에 새로 적힌 문구. 지수 명의로 이전. 펜 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죠. 다음 날 아침 마당에 햇살이 고요히 깔렸어요. 사진관 앞 나는 지수와 민재 사이에 섰죠.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치자 나는 손에 쥔 홍삼 캔디를 조용히 내밀었어요. 우리 이제 단 거 먹자. 이건 아무 약도 없는 거야. 지수는 웃으며 하나를 집어 제 입에 넣었어요. 민재도 따라했죠. 달콤한 향이 번졌어요. 그 향이 내 가슴을 녹였어요. 홍삼의 씁쓸함이 혀끝에 남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사람 마음이란 그렇게 달고 쓰게 남는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